자, 안녕 얘들아. 하이타 원장쌤이야. 자, 오늘 이제 2월 마무리 지면 3월에 신입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 숭신고 학생들 궁금해할 만한 신학기 내용들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일단 동아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행평가, 평가 계획에 대한 얘기, 네 번째는 내신 분석,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자. 자, 일단 동아리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 동아리 관심들이 많잖아. 어떻게 이렇게 잘 써가지고 대학교를 잘 가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자동봉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얘가 500자, 500자, 700자.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이 안 되고 그냥 제목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써주게 된단 말이야, 내용을.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좀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 얘기하려는 걸 잘 들어봐봐. 자, 학생부라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일단 뭐 출결 같은 거 있을 거야. 학폭 이런 데는 걸리면 큰일 나요, 진짜. 출결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다음 자동봉진. 방금 얘기한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다음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거는 과목 선생님마다 과목에 대해서 500자씩 써주는 거야. 고1 들어가게 되면 국영수사과에다 뭐 정보, 한국사 이런 것들 아마 7과목 정도 될 거예요. 7과목에 500자씩 있는 거지. 얘가 양이 제일 많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은 적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성적이죠. 성적은 이렇게 표 하나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 등급하고 그다음에 성취도,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자,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해. 이게 성적이 1.5등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인서울이나 수도권 상위 대학이 가능해요. 2.5 이런 식이면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뽑으니까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1.5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동아리 활동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을 평가할 거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잠깐 보면 종합전형은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거야. 동아리를 뭘 선택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동아리 뭐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어떤 역량들을 드러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로랑 비슷한 동아리에 들어가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가는 걸 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전자공학부나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 체육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간다? 그럼 사실 이런 걸 드러내긴 좀 어렵지. 체육 동아리에서. 이런 건 뭐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치?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쓰여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기전자공학부를 가고 싶은 학생이 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칠게. 근데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어떤 경쟁력이 되지가 않아.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과학 동아리에서 성적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뭔가 탐구력, 뭐 탐구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경험, 그지 뭔가 하겠죠? 그 다음에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 규칙 준수, 리더십 같은 공동체 활동도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 어떤 특별하면 좋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험, 예를 들면 뭐 탐구 활동을 하든 실험 활동을 하든 어떤 경험들, 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이런 역량들을 드러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뭐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뭐 이런저런 탐구 활동을 해서 친구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건 너무 평범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동아리, 어떤 특색 있는 활동을 했는데, 특색 있는 어떤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장은 항상 하면 좋아. 뭐 어떤 실험 부장으로서. 그래서 조원들을 잘 통솔했는데, 거기서 어떤 갈등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켰고,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가 뭐 어떤 것들을 느꼈고, 그게 진로 역량도 좀 드러나고, 탐구력도 좀 드러나는,
이런 약간 구체적인 사건이 기술되는 게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니네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는 과정을 선생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했죠? 이거는 모든 거에서 다 마찬가지야.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 선택을 뭘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느냐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편성표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죠. 복잡한 표인데. 자, 수학의 대수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제 4학점인 거예요. 이게 4학점. 근데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뜻이죠. 쭉 따라가 보면 여기 4가 적혀 있어. 이 4는 2학년 1학기에 적혀 있죠. 그래서 2학년 1학기의 대수를 4학점을 배운다 이런 뜻이지. 뭐 굉장히 많죠. 문학은 2학년 1학기 때 배운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선택 과목들도 되게 많아. 자,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학년 1학기에 문학이 있어. 2학년 2학기엔 독서가 있어. 이게 비문학이죠. 그러면 여기 겨울방학이 있잖아. 그럼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를 할 텐데 수능 국어 공부 중에서도 문학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죠. 여름방학에 수능을 할 건데 비문학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지. 이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겨울방학에 막 비문학 공부하고 있고 여름방학에 문학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계획을 큰 그림을 세우는 데 되게 중요하다. 자, 2학년 2학기 기하가 있죠. 이과생들은. 그런데 여기 여름방학이잖아.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거든. 이 3주 동안에 미적분 1에다 기하까지 다 선행하기 쉽지가 않아. 기하 같은 건 여기 겨울방학에 좀 봐놓으면 좋겠지. 그치? 물론 학원에서도 내가 그때그때 알려줄 거야. 그때그때 알려줄 때 제발 좀 잘만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기하를 요때 준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이공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여기 이제 택삼인데 여기가 물화생지 중에서 택삼을 한다 그러면 이공계생 같은 경우는 물생화 그다음 여기도 택삼이잖아요. 그럼 뭐 사회 같은 거나 기하를 하나 낀다 그러면 과학 2개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수학이 1년 동안 배워야 될 게 수학을 다 선택한다 그러면 4과목이 될 거고 그다음 과학을 다 선택한다 그러면 5과목이 돼요. 2학년 때 9과목의 수학과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2학년 때 닥쳐서 막 하려면 힘들어. 겨울방학, 여름방학 같을 때에 1학년 때 조금 약간 선행 과정을 가져줘야 되겠지.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딱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항상 방학 전에 계획을 잡으면 좋겠지. 이번 방학에 뭘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중학교 때처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세 번째 평가 계획. 평가 계획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수행평가 40% 정도 되죠. 어떤 건 50%도 되고. 그럼 지필이 1차 지필,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근데 중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뭐 수행평가 준비 안 한 친구들도 있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만점 주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고등학교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수행평가에서 감점 받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야. 그래서 수행평가 만점을 받아야 되고요.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팁을 하나 얘기해 줄 텐데 이 수행평가에 이런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줘요. 예를 들어서 듣기 말하기에서 A, B, C, D를 받는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 때 얘를 수행평가 전에 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 수행평가 세부 기준 이런 걸 준단 말이야. 자, A는 이런 걸 만족시켜야 된다. 그럼 내가 보고서를 하나 쓰더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이제 A를 받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려. 그래서 우리 하이탑 친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수행평가 평가 기준을 반드시 읽는다. 수행평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아까 생기부 얘기했는데 수행평가를 최근에는 생기부의 재료를 좀 주는 대로 많이 써.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네 진로랑 관련 있는 책 읽고 보고서 써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보고서 써서 내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 경쟁률이 높은데.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말했던 3가지 역량에 집중해서 해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지, 내 진로 역량이 드러나는지, 내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고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준비한다. 그래 놓고 2차 탐구 보고서를 내야지. 이거는 개별 탐구 보고서예요. 학교에서 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가 1차 수행평가에 요런 걸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2차 탐구 보고서까지 해서 작성해서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되게 풍성해지죠, 내용이. 학생에 대해 잘 알게 되겠지? 잘 써주고 싶겠지? 거기다 점수도 좋아. 그럼 챙겨주고 싶겠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수행평가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했고 이번엔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좀 이따가 정리를 해줄게. 자, 숭신고의 내신은 전체 중에서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급 컷 같은 걸 보면은 자, 1등급 컷이 한 70점대 후반에 주로 만들어졌지. 다른 학교는 80점대에 좀 만들어지거든? 근데 여고라 그런지 수학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남녀공학이 돼버렸죠? 좀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요 2등급 기준은 한 60점대? 그죠? 70점대면 80점이라고 칠게. 그럼 한 4문제 정도 틀려도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난도도 그렇게 안 높다 그랬고. 그죠? 자, 이거 이제 중간고사 분석인데, 중간고사 분석을 보면은 개념 9개. 이 개념이라고 적힌 건 되게 쉬운 거야. 여기서부터 어려운 건데, 사실 유형 그래도 쉬워 보이지만 중학교 때 유형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어려워. 전체적으로. 이 유형 심화라고 적힌 것들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센이나 라이트 센 풀다가,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러면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와,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지. 알겠지? 변별력 문제는 모의 기출 같은 데서 출제가 됐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죠. 모의 기출에서 출제되고, 그냥 대충 한 10대 문제 정도의 어려운 문항이 있고, 자, 한번 볼게. 자, 기존에는 올림포스에서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나, 기존이니까 필요 없고, 2025년도부터는 부교재식 프린트를 줬다. 이 프린트가 모의고사 프린트예요. 모의고사 위주의 난도. 그래서 얘가 이제 변별력 문제인데, 중킬러에서 숫자 변형 정도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프린트를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돼.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이해했지? 첫 번째 키워드는 모의고사 프린트. 두 번째, 역시 문제 변형이 좀 어려웠던 모의고사. 그지? 근데 이거는 변별력에 대한 얘기야. 그지? 근데 사실 아까도 봤지만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 만들어진다 그러면 변별력 문제 틀려도 되는 거잖아. 그지? 다른 것들을 더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 중하위권 학생들은 연산 안전성이 중요하고 실수를 줄여야 된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러기 위해서 니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학교 시험은 좀 난도가 쉬운 편이야. 그리고 실수를 줄여야 돼. 그러면 너네 쉬운 문제 풀 때 그냥 막 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이다 생각하고 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겠다. 빨리 풀어야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실수를 평상시에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학교 시험 잘 보는 방법 숭신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학교 시험의 난도가 막 무지하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뭔가 개념을 깊이 알고 뭐 심화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는 니네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와, 좀 어려운데? 이런 거 틀릴 거 아니야? 혹은 맞췄더라도 이거 나중에 틀릴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표시해 놓고 걔네를 오해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문제를 맞추고 나서 변별력 문제를 보는 거지. 이게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이런 유형들도 제대로 못 풀면서 모의고사 프린트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당연히. 학교 시험 망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라 그랬었지. 그래서 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숭신고는 수학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다.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얘기는 거의 끝났는데, 자, 선생님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어,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지 마라. 역량에 맞춰서 활동한다. 알겠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 편성표. 편성표는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난 시점에선 크게 뭐 써먹을 게 없는데, 이제 여름방학 들어갈 때 준비를 잘해야 될 거야. 세 번째, 수행평가. 수행평가 세부 기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평가가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수행평가 평가 기준을 보고 준비해라. 그다음 네 번째가 내신 난도.
그 다음 내신을 갖다 준비하는 방법, 오답 5에도. 내신 점수가 안 나오면 방금 얘기했던 창체나 세특 다 필요 없어. 그냥 내신 점수 올리는 게 나아. 이해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2월 아직 남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자, 파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